자, 비트코인이 꾸역꾸역 올리니 지금이라도 당장 상승에 타야 될 만큼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상승장이 절대 확정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ETF는 연일 유입이 되고 있으나 우리가 이전 뱉어낸 금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것 자체가 당장 상승장으로 이끌어질 호재가 맞냐라고 했을 때 100%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상승의 출발을 보기 위해 이전 상승의 출발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또 한 번의 고점을 찍은 뒤 아래쪽으로 내리고 나서부터 0.382 구간까지의 확인 구간을 거쳤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을 보시면요, 0.382 구간을 테스트한 뒤 한 번의 지지 확인 작업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출발을 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어떨까요? 자, 아직 0.382 구간까지 도달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당 0.382 구간은 어디입니까? 65.7K죠. 자, 65.7K는요, 이전 상승장을 이끌어줬던 강력한 지지 매물대가 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장에서 주봉을 통해서 단 한 번도 65.7K 위에서 종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65.7K 전까지는요, 얼마든지 단기적인 상승 구간으로 여겨볼 수 있지만 이 구간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숏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전 장에서 상승장을 출발할 때 약 69K부터 똑같은 트레이더들의 향방이 갈렸죠. 지금 장과 같이 모두가 숏을 보는 관점이었지만 저는 이때 여러분들에게 상승에 대한 일침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역시 이때 어떤 구간을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해째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세요. 곧 터진다. 저의 재생 목록을 보시면 모두 다 아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피보나치 비율을 쓰면서 0.382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을 눌러서 확인을 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해당 구간에서 출발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줄 자리에서 눌러주지 않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확인해줄 자리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빅숏이냐 상승의 시작이냐 이번 주 여기에서 갈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우선형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또 주요 자리에 오자 좀 이분법적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롱이다, 숏이다. 항상 제가 정확한 기준이 오기 전까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단기 관점과 스윙 관점이 나눠져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적인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들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좋아요 너무나 절실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이번 장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주봉의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왜 65.7K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은 지난주와 비슷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해당 자리 음봉을 보시면 65.7K를 찔러주는 이런 구간이 왔죠. 자, 이때도 제가 65.7K에서 우리가 향락을 가려야 되고 여기를 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숏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주는 이 주요 구간 매물대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자리는 어딜까요? 제가 이번 장을 봤을 때 63.4를 넘기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아래에 있는 저점을 터뜨릴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우리가 숏을 보더라도 눌롱을 봐야 되지 여러분들이 단기 저점을 이탈하는 큰 빅숏을 보기엔 어려운 자리며 그렇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에 신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이전 고점을 모두 뚫어주는 상승이 당장 나올 자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3.4K는 하락도 나올 수 있고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이 좀 유의적인 자리다. 다만 65.7K를 주봉으로 회복하며 상승 위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이 자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아래쪽 61K의 유동성을 먹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숏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일봉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65.7K 위에 있는 이전 고점 쌍고 두 개 자체가 뭐가 되고 있죠? 하나의 넥라인을 만들면서 역해된 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5.7K를 주봉의 종가로 회복하고 우리가 이런 넥라인까지 완벽하게 66K의 지지 구간을 돌파해준다면 사실상 숏 관점에 대해선 폐기가 돼야 되는 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아직의 자리가 남았죠. 근데 벌써부터 상승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정적으로 지어버리면 만약 여러분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이탈했을 때의 그 손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전 자리에서 롱 자리에서 드렸고 여러분 고점에서 또 한 번 우리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을 드렸죠. 다만 65.7K까지는 어디 6440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표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했고 우리가 CPI 흐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의 흐름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구간에서는 일단 저점을 깨지 않고 올리는 선에서의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 탑승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단기적인 구간일 뿐이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추세의 변환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해당 자리를 제외하고도 그 이전 자리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롱 포지션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권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래쪽에서 58K 스윙롱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해당 포지션은 너무 유튜브로서도 계속해서 드렸던 관점이기 때문에 저희 오래된 구독자들은 모두 다 저와 비슷한 평단 현재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자 빅숏을 이어갈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추이가 나올지 여러분들과 이번 주 주봉을 마감하면서 실시간으로 제 전략을 모두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스터디룸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숏이 왜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눌러야 될 자리가 정확합니다. 지금 숏을 보시는 트레이더분들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이전 장에서 제가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혼자 처절하게 롱이라고 외치고 저 혼자 많은 분들에게 엄청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저 역시 고점에서부터 조금 더 올려줄 줄 알았지만 좀 아래로 떨어지는 하락에 대비를 못해서 반 정도 뱉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져갔던 상승 제가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적어도 0.382 구간에서 확인을 해주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그렇다면 우리 이전 장세와 비교했을 때 0.382 구간까지 도달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전 장과 비슷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미결제 약정 5화입니다. 미결제 약정은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전 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일까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격은요 눌러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세력들은요 싸게 사고 비싼 곳에서 개미에게 팔아넘기고 자기들은 또 떨어뜨려서 싸게 삽니다. 어떤 개미들을 죽이고 아래에 있는 개미들을 죽이고 근데 미결제 약정이 낮다라는 것은 가격을 내렸을 때 터질 수 있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 물량 자체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력들은 아래로 내려도 터트릴 수 있는 롱 물량이 많다 적다 청산이 틈에 봅니다. 적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려도 죽일 수 있는 물량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린다는 게 깔짝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깊게 내렸을 때죠. 지금 적어도 61K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주지 않는 흐름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우리가 상승이 맞다면 저번 장과 똑같이 해결하겠죠. 개미는 어떤 장에 꼬입니까? 가격이 올라야 꼬입니다. 가격을 오르면 어떤 개미가 꼬이죠? 롱개미가 꼬이죠. 그때서야 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RSI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줄고 있고 꾸역꾸역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현상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어딜까요? 롱의 입장에서는 65.7K가 가장 중요하죠. 이것을 주봉 종가로 회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향방이 또 한번 갈릴 겁니다. 자 만약 이번 주 주봉에서 65.7K를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찔러주는 효과 나오더라도 숏이 우위하겠죠. 그러니 롱이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 다만 65.7K를 회복한다면 숏이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는 어떤 구간이 주요할까요? 62K가 주요하겠죠. 지금 딱 보면 62.2에서 계속해서 지지 구간을 받아주고 올린 것이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준 매물대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1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요. 63.8K 보이시나요? 저점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하루 동안 아무 무빙도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롱숏만 개미만 무진장 털고 올리는 장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구간에서 횡보가 심했기 때문에 매수 수급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숏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리가 무너지면
매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자리가 무너지기 전 우리가 이전 저점을 깨부순다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주요한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는 62.7, 62.2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매물대를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자, 여러분 지금은 상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락을 꾸준하게 가져오다가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계속해서 상승 채널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상승의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저점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 고점이었던 자리 뚫었습니까? 구조의 변환이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곳을 양봉으로 뚫어주는 디스플레이먼트가 나와야 되고,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이 파괴된다면 초크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 구조가 변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승이 확정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격은 왜 이렇게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는가? 여러분, 실상 FOMC는 동결이고 사실 이 FOMC에 대한 지금 기사, 이슈로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죠. 클래리티도 사실상 통과 못할 거 다 알고 있었고, 지금 클래리티 악재에도 버틸 사람들은 다 버텼습니다. 자, 이거 왜 더 못 누른다라고 했죠? 털 미결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보셨죠? 누를 수 있을 만한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현물 수요로 다져져 있는데 현물은 버티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격을 꼬셔서 상승으로 가는 것 외에는 지금 상승으로 올려줄 만한 매수의 근원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가격이 투심이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투심은요, 가격에 의해 움직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악재가 밀려오건 뭐가 밀려오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일 때도 여러분 꾸역꾸역 올려서 가격이 투심을 회복했던 것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자리도 동일합니다. 65.7K가 그 행방을 가릴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번 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숏을 외쳤지만 롱을 외쳤던 자리, 적어도 확인이 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도요, 확인이 되고 롱을 봐도 늦지 않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정말 롱충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여기에서 롱을 잡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확인하는 자리 정도는 가져가도 충분히 아직까지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정을 지금부터 벌써 잡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번 자리가 만약 여러분 상승으로 뜬다라고 하면 주의할 점이 단 하나 있습니다. 자, 저번 장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양봉의 추이가 뜨면서 확인해야 될 자리를 모두 확인하고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피보나치로 봤을 때 저점에서부터 고점을 그려보면요, 아래쪽까지 확인할 만큼 모두 확인을 했다. 이것은 유동성을 먹을 만큼 먹고 올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 아래쪽의 유동성을 여러분 모두 먹지 않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나뉠 수 있는 건 하나죠. 다른 점은 양봉이 계속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 꼬인 롱을 모두 다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관점이고요. 여기에는 개미가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조금 덜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최소 단위가 여러분 61.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지금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승을 출발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시 한번 확인이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역시 월요일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단기 매매 전략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63.8K 구조 회복이겠죠. 자, 무너지면 숏이 되는 자리는 여러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4시간 FVG의 구조를 모두 무너뜨리느냐, 이것을 1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게 될 거지만 이 구조를 무너뜨리는 와중에 모두 다 되돌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눌롱 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숏으로는 63.8K를 무너뜨리는지, 자, 이 자리는 지금 봤을 때 일목구름의 지지까지 받고 있죠. 일목구름은요, 지지 저항이 되는 구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캔들의 아래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중 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구간이 무너짐에 따라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를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빅숏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는 62.7K, 63.3K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만 목표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범위 드릴 테니 스터디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눌롱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눌롱 구간은요,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양봉에서 봐야겠죠. 자, 양봉은 누가 만든다라고 했죠? 세력이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지켜줄 것이라면 이 FVG의 중단선에서는 확인을 해주고 올릴 것이다. 그리고 개미를 많이 떨어뜨린다라고 했어도 아래쪽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지켜주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개미를 많이 뺀다라고 해도 63.8K에서 올려줄 가능성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요? 자, 숏에 대한 관점과 눌롱에 대한 관점이 나왔다면 돌파롱에 대한 관점이 나와야겠죠. 돌파롱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입니다. 하지만 돌파롱은 여러분 실시간으로만 잡겠습니다. 왜? 지금의 돌파랑이 65.3인데 위에 뭐가 있나요? 65.7이라는 우리 주봉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지금 놓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까지 갈 때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해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자리는 미리미리 잡아서 트리거로 들어가기에는 손실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의 상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 기준은 65.7K라는 피보나치 되돌림 0.382 구간까지는 이번 주 주봉이 회복을 해줘야 되고 저번 장 또한 0.382 구간에 회복을 한 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승에 대한 신호를 드렸다. 심지어 이 상승에 대한 신호는 모두가 하락을 볼 때 확인을 하고 나 홀로 롱을 외쳤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구간도 오지 않았으니 포모를 느낄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은 이전 구간과 달리 0.618에서 0.786 구간까지의 유동성을 확인하고 가지 않았다. 적어도 61.5에서 8K 정도는 확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유동성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이런 상승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아래에 이 유동성을 먹으러 내려올 수 있다는 점에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이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숏에 대한 기준을 63.8로 세울 수 있는데 물론 이 구간 사이에서도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상승 추이를 지켜주는 구간 안에서는 섣불리 숏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며 현재 보이는 가격대에서 내릴 수 있는 기준은 63.8이다. 세력들의 롱숏 지지 털기가 나왔던 구간이며 4시간 봉에 일목구름이 버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터졌을 때 강하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66K, 65.7K 약 이 구간을 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숏트라이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확정을 짓기보다는 단기적인 구간으로서의 변동성 마저 드실 걸 드시고 지금의 주봉을 기다리면서 또 한 번의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승이 꼬일 수 있는 것 여러분 미결제 약정 OI라고 했죠. 만약 이게 이전과 달리 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롱을 꼬실 거였다면 저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만약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롱이 꼬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결론적으로 아래쪽으로 누르고 가는 효과 그런 눌림장이 나올 여파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승장이 지속될수록 여러분들 충분히 포물을 느끼실 수 있으나 아직까지 추세 변환의 그 첫 번째도 오지 않았다는 것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는 아래쪽의 물량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두고 있지만 65.7K라는 상승의 기준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대로만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타점이 변하거나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자리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스터디룸으로 대응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이스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후속 관점 스터디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